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출소했습니다. 아니 머리가 그새 많이 길었어. 아니 패스트 샴푸 써라고 했더니 맞아요. 효과가 있지. 진짜로 너무 좋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오, 아니 효과가 좋네. 오랜만에 보니까 확 길었네요. 자, 오늘도 또 길게 빨리빨리 자라는 상은 씨의 머리처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여러 가지 사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지님 구독자로 항상 잘 때 저희 채널을 틀어놓고 자는 찐 구독자. 저에게는 항상 마음에 남아있고 또 잊지 못할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가명 진아 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대학생이었던 진아 씨는 당시 지방의 한 사립대 외국어 학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 진아 씨네 집은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항상 새해가 되면은 이제 절에도 다니고 뭐 절도 하고 뭐 부처님께 인사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는 약간 작은 사찰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년 운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작은 사찰에서 스님한테 종종 신년 운세를 보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진아 씨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가장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 역시 전공이 좀 약간 나랑 계속해서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던 때인데 마침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네가 지금 선택한 이 외국어학과 이 전공이 너랑은 잘 맞지 않는 듯하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직업이 더 잘 맞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스님이 추천해준 직업은 바로 군인이나 경찰이었대요. 진아 씨가 혹시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세요. 오. 근데 이 진아 씨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대요. 그래서 진아 씨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군인이라든지 경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스님께서 딱 마침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나도 그런 쪽으로 좀 진로를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다가는 이제 과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과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학부이긴 했지만 엄청 친하지는 않고 그냥 수업 때 몇 번 마주치면은 인사만 종종 나누던 여자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연락이 왔대요. 진아야, 나 명희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어? 둘은 엄청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이 오니까 반가워서 진아 씨도 이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동기 명희는 다름이 아니라 나 전과 하려고 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먼저 전과 얘기를 꺼냈대요. 내심 놀란 진아 씨는 그래? 전과? 너 어디로 전과 하려고? 전과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난 경찰학과로 전과하려고 해. 지금 학교에다가 전과 신청하면은 내년에 3학년 때부터 해당 학과로 옮겨서 다닐 수가 있대. 라는 정말 고급 정보를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아 씨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그쪽으로 이따가 나중에 좀 알아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뜬금없이 연락 온 이 친구 덕분에 고급 정보를 얻게 된 진아 씨는 곧바로 자신도 학교에다가 전과 신청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그 과로 같이 이제 전과가 됐었는데 그 해에 그 학과로 전과한 학생은 단 2명. 진아 씨와 친구 명희 이 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은 당연히 전과한 사람이 둘밖에 없다 보니까 완전 단짝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수업도 듣고 학식도 먹고 또 셔틀버스도 안에서 같이 타고 다니면서 완전 둘도 없는 그런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월에 개강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셔틀버스를 타고 그 명희랑 같이 가고 있는데 명희가 맞다 진아야 그때 내가 왜 연락하고 있는 그 오빠 있다고
했잖아. 그 수철 오빠. 나 그 사람이랑 사귀기로 했다? 대박. 너무 축하해. 라고 축하해줬더니 그 명희는 완전 들떠가지고 근데 좀 있으면 곧 내 생일이거든. 생일날 오빠가 내 주변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진아 씨가 되게 친구로서 뭔가 즐거운 얘기이기도 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약간의 그런 흐뭇한 그런 뿌듯한 감정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명희라는 친구가 외할머니랑 단 둘이 외롭게 지내면서 빠듯하게 알바를 하면서 되게 막 아침 알바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들게 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씩씩하게 살아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친구에 대한 약간의 같은 친구긴 하지만 되게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막 생일 파티 얘기를 하면서 신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심 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가 자꾸 선물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디건이나 사달라고 했어. 가디건? 지금 계절에 딱이지. 무슨 색? 봄이니까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도 괜찮겠다. 라고 진아 씨가 얘기했는데 동기 명희는 아니 흰색 이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흰색 가디건을 입을 순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진아 씨가 속으로 흰색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보통 가디건은 친구들을 보거나 했을 때도 뭐 무난하게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봄이니까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입는데 흰색 가디건은 좀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대요. 그래서 명희가 흰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흰색 가디건? 이라는 좀 의아한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명희의 생일이 다가왔고 명희는 나 오늘 이거 수업 다 끝나고 여기 외곽 쪽에 펜션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 거기서 실컷 놀다가 내일 아침 일찍 알바 갔다가 내일 학교 올 거야. 내일 진짜 너무 피곤하겠다. 내일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막 했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렇게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둘은 헤어졌고 명희는 신나게 그 펜션으로 놀러 간다고 하고 가버렸고 이제 진아 씨도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일과를 하고 잠을 자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다음날에 아무리 실컷 놀고 뭔가 아침 알바를 하고 막 빡센 일정이 있어도 늘 오전 수업에는 절대 늦지 않고 꼬박꼬박 잘 오던 명희가 그날 오전 전공 수업에 빠졌대요. 이상하다.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아서 진아 씨는 어제 펜션에서 그 막 파티하고 그런다더니 얘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 알바도 다 빠지고 그냥 수업도 다 빠지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경찰학과 학회장 오빠가 갑자기 수업 중에 급한 전화를 받더니 복도로 나갔고 이후 쉬는 시간에 돌아와서는 진아 씨한테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너 혹시 그 명희 남자친구 이름 알아? 라고 묻더래요. 네? 갑자기요? 명희 남자친구 전에 얼핏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더라? 무슨 오빠였는데? 수철 오빠. 수철이라고 했던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수철? 이름을 듣던 학과장 오빠가 순간 표정이 싹 굳더니 그럼 맞네. 명희가 죽었대. 지금 장례식장 차리고 있다니까 당장 같이 가보자. 진아 씨는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당황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진짜 손발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학교에 오던 그 옷차림 그대로 해서 학과장 오빠랑 같이 장례식장을 가게 됐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고 그 장례식장에는 명희 씨의 그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만 덜렁 계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희는 남자친구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펜션에서 놀다가 새벽 일찍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그 남자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급하게 펜션을 빠져나오던 중에 커브길에서 졸음운전을 해서 그대로 커브길에서 저수지로 빠졌다고 합니다. 차가. 그래서 익사했대요. 남자친구랑 둘이 같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다른 다 같이.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크게 나올 정도로 조금은 그 지역에서는 조금은 큰 사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커브길에서 돌다가 그대로 저수지에 빠져 들어간 거죠. 당시에 같이 전과를 해서 단짝처럼 꼭 붙어 다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진아 씨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특히 명희라는 친구가 이제 전공 수업 중에 수사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수업을 할 때 꼭 배우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사래요. 그래서 이 평소에 명희라는 친구가 그 수사책을 이제 항상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아야, 우리 누가 됐든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꼭 경찰이 되자 라고 종종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수사 수업을 혼자서 받을 때마다 항상 명희가 생각이 났고, 특히 익사 그 파트를 공부할 때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명희의 새아버지와 친어머니는 그 학교에 있는 사물함을 당시에 명희랑 이 진아 씨가 같이 썼었는데 그 사물함에 있는 명희의 책을 다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진아 씨는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도저히 그냥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니던 대학교 옆에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 구석에 가가지고 이런 통 같은 거에 그 책을 넣어서 태워주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속으로 빌어줬대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 책들은 그냥 이렇게 작은 통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다 보니까 어쨌든 금방 다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책 하나가 계속 안 타가지고 불을 다시 붙이고 또 꺼지고 해서 또 다시 붙이고 했었는데 그 책이 바로 명희가 가장 좋아했던 수사책이었대. 뭔가 되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수사책이 불에 안 붙는 모습을 보자 또다시 명희가 진짜 가기 싫나 보다 해서 더 눈물이 당시에도 났대요. 진아 시인의 가족들이 왜 다니던 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작은 사찰이. 그래서 거기에 스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명희의 명복을 빌어주는 기도도 당시에 따로 올렸대요. 그렇게 명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절에서 법회를 한 후 며칠 후에 꿈에 명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명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며칠 후에 꿈에 나왔는데 꿈에서는 학교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진아 씨가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버스 대신에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들어오더니 서더래. 그러면서 뒷창문이 이제 찡 하고 열리더니 안에 명희가 타고 있더래. 근데 명희는 내리지도 않고 그 차 안에 타 있는 상태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진아 씨를 쳐다본 거지. 너무 놀란 진아 씨가 명희야, 학교 왔어? 이거 웬 차야? 이렇게 물었는데 명희는 진아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돈 얼마? 2,000원. 2,000원? 알겠어. 진아 씨는 바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그 빨간색 승용차 뒷좌석으로 다가가서 그 돈을 건넸는데 돈을 받은 명희는 고맙다고 웃더니 다시 창문을 찡 올리더니 그대로 차는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1년간 꿈에 아예 나오질 않다가 진아 씨의 아버지가 그때의 군대에서 되게 중요한 진급시험 그 결과 발표가 있던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뜬금없이 명희가 꿈에 나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진아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다음날 아버지가 진급시험에서 합격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아 씨는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매일 6시 반 그쯤에 일어나서 명희가 운명을 달리했던 그 시간이었대. 6시 반쯤에.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불교 법문을 속으로 읊으면서 명희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10년 동안 빌어줬대요. 완전 찐우정이네요.
그래서 끝에는 항상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애잔한 내 친구 명희야. 비록 가명으로밖에 제보를 못하지만 넌 영원히 내 가슴 속에서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거야. 고마워. 이상 제 제보 메일이었어요. 꼭 소개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무서우면서 엄청 감동적인 얘기네요. 10년 동안 그렇게 빌어주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 진짜 쉽지 않죠. 또 아까 우리 지나갈 때 왜 흰색 가디건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유추해 봤을 때는 왜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20대 때 가디건 뭐 여러 가지 입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들었을 때 일단은 진아 씨가 왜 흰색을 입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결을 지어보자면 우리가 보통 돌아가셨을 때 이 수의를 또 입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연결 지어볼 수도 있죠. 흰색 가디건 왜 저걸 입지? 라고 되게 좀 의아한 생각이 그때도 들었었대요. 그리고 생일날에 하필이면 그 흰색 가디건을 받았고 그 생일 다음 날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꿈에서 그 2,000원은 진짜 노잣돈이 맞았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고 그 금액이 또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해맑게 받아간 거 보면은 노잣돈 개념으로 받아간 걸 확률이 높죠. 근데 두 분 되게 진짜 뭔가 운명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하필 그런 전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고 또 하필이면 또 운명처럼 같은 전공이고. 둘이 비록 현생에서의 만남의 그 시간은 되게 짧긴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둘의 인연은 정말 깊은 것 같고 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전생이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현생에서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보내는 시간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사연 보면서 되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다 했잖아. 그리고 전과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연락이 왔고 3월 중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둘이가 친해진 지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달의 그 일로 인해서 그 우정으로 인해서 10년간 빌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그냥 인연이 깊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두 분이 분명 전생에 어떠한 이 만남이나 뭔가 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가족도 그렇게 10년 빌려주기 힘든데 절대 쉽지 않죠. 그 한 달의 인연으로 10년을. 제가 전생 얘기를 했잖아요. 전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전생이 정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라면은 상은 씨의 전생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희망사항을 말하게 될까봐 살짝 좀 괜찮아요? 완전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인 대감집에 약간 막내 아들 같은 느낌으로. 그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송중기잖아. 너무 많이 갔어요. 오케이.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고 좀 이런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드는 한량. 모두가 바라는 전생이네요. 저도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내림받기 전에 되게 유명한 데서 그때 촬영 있어가지고 그때 갔다가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고 하는데 저는 전생에 군인으로 나왔긴 했었어요.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가요? 네. 약간 그런 그리스 이럴 때에 이런 군인으로 보여가지고 저도 좀 놀래긴 했었는데 당시에 제 지인들 중에 또 몇몇이 이제 그런 전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 해가지고 누군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누가 그때 했었거든요. 이렇게 재미삼아. 근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전생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거기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지하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문이 열립니다 하는 순간 딱 자기 전생이 보인다고 해요, 보통은. 근데 거기서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싹 거치면서 누가 그때 쥐가 한 마리 뾰로로 달려가는 걸 본 거야. 그 전생이 쥐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지인 중에. 그리고 저희가 되게 빵 터졌던 그게 있었는데 아무튼 저도 상은 씨 전생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왜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전생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제가
그 지인한테 이게 얼핏 들은 얘기라서 사실 기억은 정확하게는 잘 안 나는데 조금 이 전생에 대한 해석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자세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몇몇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보통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면은 뭔가 악연이다, 전생이 악연이다 하면 현생에서는 뭐 반대로 뒤집힌다던가 부부가 전생에서는 악연이다 보니까 평생을 지지고 볶고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전생에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되게 해를 끼치면은 현생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복수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생과 이 현생에서 연결되는 거는 보통 단순하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제가 들었던 그 얘기가 현생이에요.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이 전생에 두 사람이 두 여자인 거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두 여자가 왼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머니가 지금의 딸을 전생에서 죽였던 거야. 같은 여자로서, 그러니까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이 동등한 그 입장에서 어머니가 딸을 전생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생에서 환생을 해가지고 태어날 때는 모녀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 딸이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딸을 간호를 하다가 딸이 일찍 죽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간호를 하다가 딸이 죽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딸을 가슴에 묻고 평생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봐요. 이 분들이 전생에서는 자기가 죽인 사람을 현생에서 간호하고 아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해석인 거예요. 엄청 신기하네요. 진짜 좀 색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생의 이런 인과는 되게 복잡하게 좀 얽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혹시 인터넷에 찾으면 있나 싶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이거를 찾으면서 뭔가 엄마와 딸의 악연이었는데 하면서 검색을 하다가 또 다른 전생과 관련된 되게 신기한 이야기를 찾게 됐는데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가 훨씬 더 신기하긴 했습니다. 되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느 큰 스님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상도 지역의 군 사령관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군 사령관의 부사령관이 이 스님을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그 사령관의 아들이 죽어서 49제를 의뢰하고 싶다. 라고 찾아온 거야. 근데 이 사령관의 아들로 말하자면은 서울의 되게 유명한 대학에 이제 막 입학을 한 20살,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이 큰 스님도 되게 놀랬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들어봤더니 그 해에 여름방학이었는데 아버지가 계시는 부대에 놀러 갔다가 그 부대 주변에 있는 계곡에서 그 아들이 놀던 중에 다이빙을 했었는데 그때에 뾰족한 바위에 목이 찔려가지고 급사했던 거야. 계곡에서. 그럼 뭐 운이 안 좋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게 돼가지고 이제 장례를 급하게 치르고 49제를 그 지역에 있는 큰 스님한테 의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스님도 그러면은 49제를 진행해 줘야겠다 해서 그 관사로 직접 찾아가게 됐었대요. 이게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관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위패를 모신 공간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령관이 혼자서 벽을 쳐다보고 있다가 큰 스님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래가지고 큰 스님을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사령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갑자기 자신과 자식의 인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생의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죽기 전 30여 전에 되게 옛날 얘기예요. 이게 30년 전이 6.25 사변 때였대요. 근데 이 군사령관님이 당시에 뭐 장교라든지 뭐 이런 게 됐었겠죠. 군사령관까지 하실 정도면 30년 후에. 근데 그때에 군을 이탈하는 군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지 이탈을 한 부관을 한 명을 대표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 즉 사살을 해야 됐었대. 그래서
당시에 너무나도 그 부관과 되게 정도 많이 들고 또 했었는데 모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군대는 더욱더. 그래서 이 분이 당시에 자기의 그 밑에 하수를 사살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럴 틈도 없이 다시 전쟁을 치르고 막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까맣게 잊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자식을 낳고 이제 그거에 적응을 하고 있다가 자식이 20살이 되던 해에 죽어서 이제 49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스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오늘. 근데 49제가 있던 날 전날에 그걸 모시려고 이제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까맣게 잊고 있던 자신이 그때 전쟁터에서 사살했던 부관이 피를 흘리면서 그 눈앞에 서 있었는데 피를 흘리던 부위가 자신이 아들이 바위에 목을 찔렸던 그 부위랑 똑같더래. 설마 그러면은 그 부관을 총을 쐈던 그 부위가. 그 순간 이 사령관이 자신이 죽은 아들이 당시에 자기가 죽인 부관이 환생한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네. 와 이거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전생이 뭔가 악연이고 막 그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거야. 전생은 훨씬 더. 그러네요. 네. 전생에서는 자기가 직접 죽이고 현생에서는 그냥 손 쓸 새도 없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 티벳에 불법을 전수한 인도의 고승 파드마 삼바바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 파드마에게 어느 날 티벳의 왕이 병에 걸린 8살 어린 딸을 데려왔대. 그래서 이 파드마는 일단은 급하게 응급조치로 이 공주를 조금은 소생을 시킨 후에 기도를 통해서 이 공주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좀 살펴보다가 공주의 전생을 보게 됐었는데 전생을 보고 난 파드마는 그 왕한테 고개를 저으면서 이 딸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공주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 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놀란 왕과 왕비가 한참을 통곡을 하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파드마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공주가 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소린데 복덕이 없는 애가 이런 왕국에 공주로 태어날 리가 있냐. 복덕이 처음부터 없었다면은. 그리고 당신은 대단한 고승인데 이런 대단한 고승의 간호를 받을 정도면은 정말 엄청나게 복덕이 있는 애가 아니냐. 근데 왜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일찍 죽는다라는 건 복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왕과 왕비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파드마가 하는 말이 이거는 복덕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인과의 문제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공주의 전생에 대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전생에 이 어린 8살 아픈 공주의 아버지 티벳 왕은 전생의 수행자였던 거야. 불법을 알리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수행자의 귓가로 계속해서 파리가 거슬리게 날아다녔대. 그래서 이 수행자가 참고 또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파리가 막 주변에 붙었다가 또 윙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순간 탁 잡았는데 파리는 되게 하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그만하고 하다 보니까 그 탁 잡은 거에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 순간 수행자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그 죽은 파리를 보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파리를 향해서 다음 생이 있다면은 꼭 내 곁에 태어나거라 라고 발언을 했대요. 그리고 죽고 나서 이 수행자가 현생에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당시에 전생의 이 원력으로 이 수행자는 왕이 되었고 그때 죽은 파리가 바로 공주로 태어난 거야.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뭐라고 했어?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내 곁에 태어나거라.
그런데 이 파리는 또 파리대로 또 전생에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으로 인해서 이 왕이 곁에는 태어났지만 장수의 복은 갖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딱 8년만 살다가 다음 생으로 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8살까지만 살 수 있게 된 거지. 뭐 운명의 장난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되게 신기하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파리는 진짜 뭐 파리 나름대로의 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현생에서 태어났지만 그 수행자의 그 복덕으로 인해서 진짜 수행자 곁에 태어날 수는 있었지만 자기의 그 딱 복만큼만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공주가 일찍 죽게 된 거죠. 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되게 조금 신기했던 거는, 보통 우리도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복은 있는데 되게 자신의 복을 못 누리고 산다든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전생이라든지 이 인과가 훨씬 더 되게 복잡하고, 근데 되게 이 톱니바퀴처럼 되게 정교하게 짜맞춰져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을 때 다음 생에서 되게 뭔가 좋은 인연들과 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생에 되게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딱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고, 요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이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그때 수행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곁에 태어나거라. 진짜 내 곁에 태어난 거잖아. 이거는 구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게 구업만이 짓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말로 뱉은 것도 죄라고 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자꾸 한다거나 뭔가 누군가에게 저주하는 말, 혹은 나에게 되게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말, 이것도 구업 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무당 선생님들이 구업을 많이 지었다, 너 구업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야겠네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떠올리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상은 씨한테 이제 관남이란 소리 안 해야겠어. 네,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상은 씨가, 네. 이거는 저도 좀 억울한데, 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죠?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종종 상은 씨한테 관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투덜투덜 거릴 바에는 관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조금은 본인을 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상은 씨가 이제 이틀을 일하면은 하루는 무조건 쉬어줘야 된다는 이런 망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나이는 돌도 씹어 먹어야 되는 나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 한다거나 그러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너 나 못 따라온다고. 저희 엄마는 항상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피곤해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많은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이렇게 빡세게 잘하다 보니까 저는 상은 씨가 이틀 일하고 하루를 통으로 쉰다라는 얘기가, 그럴 바에는 그냥 관 속에 들어가. 제가 이런 농담을, 우리 진심은 아닌 거 아시죠? 아는데 쉽게 말해서 뭐 죽으라는 얘기였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송장처럼 누워있지 마라. 저는 일단은 10시간 이상 누워있으면 송장처럼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저희 엄마도 잘 하기 때문에 절대 송장처럼 누워있지 마라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은 씨는 근데 이틀 일하면은 하루는 송장처럼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그 송장의 모습이 마치 관 속에 있는 송장 같다. 그러니까 관에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관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관남이 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업을 짓지 말라라는 말처럼 저 역시도 관남씨라고 하지만 이거는 상은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앞으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요? 좋은 말을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관남이라고 부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신기하게 또 진아씨 사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연, 끈끈한 인연, 그리고 그 끈끈한 인연이 전생에 또 어떻게 왔는지, 또 전생 이야기도 하다가 타국의 얘기까지 들었으니까요. 고타마 시타르타 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칸디마님. 컨디마 아니고요. 파드마.
파드마 하니까 약간 이렇게 파르마 이게 또 생각이. 아, 좋네요.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전생 체험할 때 좀 신기한 일이 좀 있긴 했었어요. 저도 전생을 내림받기 전에는 아예 안 믿었었거든요. 아예 안 믿고, 뭐 전생 그냥 뭐 대충 누구나 다 공주고 누구나 다 왕자고 왜 전생에는 노예는 없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 중에 그때 한참 전생 이런 게 유행할 때 다 보면은 다 왕국의 막 왕이래, 다 왕자래, 다 공주래. 그래서 뭐야, 왜 노예는 없고 신하는 없고 막 거지는 없대?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생을 어쨌든 간에 많은 전생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기억나는 몇몇 뭐 전생들을 얘기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전생 전문가들이 되게 이 전생을 잘 보시는 분들은 진짜 잘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 촬영하느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저희 출연자 역시도 이 전생을 아예 안 믿고 되게 좀 그냥 또 어떻게 이거를 뭐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어떻게 연기하지? 나 잘 못하는데? 이렇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전생 체험하다 울었었거든요. 갑자기. 왜요? 어떤 장면이 순간 딱 보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확 울더라고. 그런 거 보면 진짜로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아닌가 본데?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도 되게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전생 체험할 때 군인이었었는데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되게 이런 약간 서양 쪽에 여자분이 앉아 계신데 할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쪽이랑 전혀 상관없이 서양 쪽의 할머니셨는데 그분을 보자마자 저도 바로 울었거든요. 우와. 네, 되게 등치가 있으신 조금은 우리 왜 그런 약간 비둘기 아줌마처럼 그 나홀로 집에 그런 분이 의자에 불 다 꺼진 가운데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자마자 저도 완전 통곡했었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오.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생에 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을 보고 그냥 되게 감정 잡고 이것도 없이 그냥 0.1초 만에 그냥 바로 빡.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신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너무 좀 약간 너무 감정에 휩쓸렸나 이랬는데 그거를 촬영을 하러 갔던 다른 그 출연진 친구도 되게 막 장난치다가 딱 시작하자마자 좀 있어 갑자기 어떤 장면 딱 보자마자 갑자기 탁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좀 놀랬었어요. 그 쥐분은 안 오셨겠죠? 쥐분이요? 네. 쥐분은 거의 쥐 보자마자 바로 눈 떴다던데. 예. 그리고 부정.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 바위에 문을 열자마자 쥐가 이제 뛰쳐나갔대요.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네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그쵸,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저도 전생에 동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입이 되게 작아. 크네요. 네. 저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 네. 아마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선생님한테 많은 문의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볼래? 상은 씨 내가 한번 시켜줄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도 요즘 전생이 궁금해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테스트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좋아요. 그래, 우리 그럼 전생 체험하는 거 한번 찍자.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도 조금은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좀 무서운 경험이 있다, 혹은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상세히 또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길게 많이 적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 제가 너무너무 감사히 한다는 거. 다만 개인 고민은 안 됩니다. 사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개인 고민이고 뭔가 생년월일을 적고 약간 신청 보듯이 상담하는 컨텐츠는 저희가 사연 소개로 나갈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